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Y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한국의 통성교섭본부장 유명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후보 최종 2인에 올랐습니다. 무역으로 오늘의 경제적 위상을 일군 대한민국의 인물이 세계를 대표하는 통상무역기구를 이끌게 된다면 여러모로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변이다, 또 뭐 불사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과? 일단은 유명희 본부장이 이 8명 후보 중에서 현직 통상장관이고요. 또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사실 많이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2라운드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거다라고 봤었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3라운드에서 잘 되어야죠. 이미 우리나라가 뭐 유엔의 반기문, WHO 이종욱 사무총장, 뭐 여러 수장들을 배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무역을 먹고 사는 나라로서 WTO 무역 기구의 수장이 탄생할지는 또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코로나 외에도 미중 갈등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 무역기구가 사실 위상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네. 참고로 세계 무역기구는 전 세계 무역을 규율하는 그런 국제기구고 네. 164개 회원국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어떤 권한을 갖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제 통상 규범, 질서를 만들고 이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통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통상 분쟁에 관련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국 출신의 사무총장이 있으면은 뭐 간접적인 도움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유명희 본부장 오랫동안 이 WTO 사무총장의 꿈을 품었다고 하는데 자, 지난 7월 출마해변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I will work hard and make utmost efforts to produce a tangible outcome, the multilateral trading agreements at the WTO. 네, 이제 유 본부장은 오콘조 이웰라, 자, 나이지리아 이 후보하고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자, 이 상대 후보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력이. 뭐 장관도 2번씩이나 역임을 하고요. 어떤 인물인가요? 나이지리아 출생입니다만은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고요. 하버드에서 이제 뭐 최우수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MIT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바로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에 입사를 해서 25년간 근무를 하는 사이에 모국에서 외교장관하고 재무장관을 역임을 했고 아프리카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죠. 세계은행 부총재까지 올랐으면 뭐 인지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전문성 면에서 보면은 유명희 본부장, 뭐 25년 뭐 베테랑 통상 전문가 아닙니까? 뭐 두 사람의 좀 강점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오콘조 후보는 뭐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통상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그게 없다라는 게 가장 불리한 요소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이제 소위 이제 이중 국적자인데 나이지리아 미국 국적이거든요. 사실상 뭐 미국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약간 견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 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경력이 풍부하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WTO가 처한 상황에서 관련되는 이슈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다라는 거를 잘 내세우면은 뭐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성사는 있다라고 봐야죠. 최종 결과까지는 한 달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하는데 최후의 1인, 자, 어떻게 뽑게 되는 건가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1차, 2차, 3차 모두가 각 회원국이 소위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컴패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실토를 하는 게 투표가 아니고 이름 바로 적어내는 게 아니고 실토, 고백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분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3명의 이제 선거위원이 그거를 적었다가 나중에 이제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3차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갈래상 보면은 3차에는 2명인데 2명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나은가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강대국들이 뒤에서 물밑 조정을 하면서 결정이 되어져 왔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물밑 조정이라는 게 네. 미국이 방향 정하고 유럽이나 일본한테 협조 구하고 나머지 네. 국가들은 따라와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도나 뭐 중국 이런 나라가 네. 거의 뭐 미국 맞짱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떤 그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느 후보 편에 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국은 입장 표명을 아직은 잘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어차피 뭐 오콘조가 워싱턴 D.C.에서 25년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자기들이 후보를 낸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이제 유 본부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중국도 아프리카 후보 편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제 일본은 뭐 대놓고는 안 합니다만 이제 우리를 이제 적극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본은 우리를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한일 관계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봐야 그렇겠죠. 되는 중국은요? 거고요. 네.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 국가 덩치에 비해서는 대우를 덜 받는데 네. 자국이 쉽게 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후보를 내세우는데 아마 아프리카 후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의 도전입니다. 김철수 전 장관 그리고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분들이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이때는 이 두 분들은 각자 그 당시에 조금씩 애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됐지만은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두 번 떨어짐으로써 그동안 배웠던 이제 국제 정치도 좀 눈에 익었고요. 더군다나 WTO 정치를 네. 또 우리 그 유명희 본부장이 그동안에 쌓은 인맥을 잘 활용해서 네. 또 국가적으로 지원을 잘 하면은 네.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인맥, 뭐 외교전 총 역량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